자, 북한이 지금 우리가 한일 갈등에 휘말려 있을 때 슬그머니 또 다른 지금 비핵화에 대응할 이 전략 자산을 개발했습니다. 지금 북한이 어제 이 대형 잠수함을 공개했어요. 굉장히 크죠. 언뜻 봐서는 원자력 잠수함만한 크기입니다. 그래서 저게 3,000톤 이상의 어떤 잠수함이랍니다. 그래서 북한이 기존의 잠수함은 심포급이라 해서 2,000톤의 잠수함이었는데 북한이 저렇게 3,000톤급의 잠수함, 제가 봤을 때 3,500톤 이상은 충분히 될 거라고 보이는데요. 자, 지금 북한이 SLBM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개발을 했지만은 그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지금 2,000톤급의 북한 잠수함에서 쏘기는 뭐 한 발 정도밖에 못 넣고요. 그 다음에 그걸 쏴서도 또 받쳐주는, 원래 쏠 때 쏘는 그 잠수함에 어떤 받쳐주는 힘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확성이 좀 떨어질 수도 있어요. 원래 SLBM이라는 거는 물 밑에서 쏩니다. 왜냐하면 올라가서 쏘면 잠수함이 바로 발견이 돼서 쏘기 전에 얻어맞을 수가 있지요. 그러니까 물 밑에서 잠수함이 탄도미사일을 물 밖으로 보내서 이렇게 날아가도록 하죠. 그래서 물 밑에서 물 밖으로 보낼 때는 가스로 보냅니다. 그리고 밖에 나가서는 이제 터져서 미사일이 날아가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중거리 미사일을 1단계는 물 밑에서 물 밖으로 쏴 올리고 2단계는 물 밖에서 터져서 이제 점화되어서 중거리 미사일 형태로 2,000km 이상 날아가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서 진짜 제 심각한 문제는 북한이 이 잠수함을 건조해서 거기에 SLBM을 탑재하게 되면 이거는 ICBM보다 더 위협적이라는 겁니다. ICBM은 땅에서 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북한 땅에서 쏘지 뭐 북한이 해외 식민지가 있습니까? 그럼 북한 땅에서 그걸 쏘면 올라가면서 일단 일본 등에 지금 사드 레이더 등 또 SM3 또 각종 레이더 등으로 포착이 되고, 그래서 SM3라든지 또 다른 미사일들로 1차 요격하고요. 2차로는 또 괌에서 요격하고, 또 마지막으로는 미국의 서부 본토에서 또 요격을 합니다. 그래서 북한의 미사일이 적어도 한 95% 정도는 요격될 수 있다고 미국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지금 북한을 겨냥해서 미사일 요격 시스템을 굉장히 강화하면서 MD를 더 이렇게 기술적으로 보완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근데 중요한 거는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이라는 거는 한번 보십시오. 물 밑으로 쭉 잠수함이 와서 미국에서 한 2,000km 떨어진 해상에서 쑥 올라와서 거기서 그냥 바로 쏴버리면, 해상에서 안 올라와도 됩니다. 물 밑에서 그냥 쏴버리도 되죠. 자, 그런 식으로 쏴버리게 된다면 미국은 그때는 어디서 날아오는지 ICBM 같은 경우에는 그 궤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2,000km를 날아올 때 궤적을 보고 있기 때문에 궤적을 계산해서 그 궤적대로 쏘면 요격이 되지만은 한 2,000km 앞에서 갑자기 물 밑에서 날아오게 되면 방향을 대처해서 요격을 하려면 시간이 짧고 굉장히 우려스러운 지금 기존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 무너지는 일이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김정은이가 어제 이 잠수함 공장을 시찰하는 모습을 사진을 이렇게 공개했는데요. 자, 그래서 이런 걸 공개한 것은 미국과의 기존의 비핵화 협상에 대응해서 우리가 이제 수가 하나 더 생겼다. 그래서 물 밑으로 조용히 가서 너네들한테 물 밑에서 쏘면 너네들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쟁점이 있죠. 기존의 대부분 SLBM을 보유한 잠수함들은 원자력 잠수함입니다. 그래서 물 위에 올라오지 않고
자체적으로 모든 것을 오랫동안 해결을 하는데, 재래식 잠수함들은 이 수중에서 하루 한 번쯤은 디젤 전지를 충전하는 발전기 가동을 위해 물 위로 떠올라서 이제 산소 등을 갖다가 공급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이 공기 불요 장치라는 것을 갖다가 AIP라는 걸 달면 매일 안 떠오르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올라오면 돼요. 과거 우리가 2차 대전을 다룬 유보트, 특전 유보트 같은 영화에 보면 그때만 해도 이런 디젤 발전 장치가 매일 떠올라요. 그러니까 영국의 초계기들이 이제 잠수함이 떠오르는 순간을 이 북해나 지중해 등에서 포착하고 있다가 떠올랐을 때 이제 바로 공격을 하도록 그렇게 이제 했죠. 그래서 잠수함은 떠올라야 되는 순간이 가장 위험한 순간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걸 이제 올라서 산소, 공기를 공급받아야 되는 부분을 이 스노클링이라 그러는데, 이 스노클링이 잠수함의 치명적인 약점으로 이렇게 손꼽히는데, 북한의 잠수함이, 이게 새로 만드는 잠수함이 원자력 잠수함은 아닐 것이다. 북한이 원자력 잠수함을 만들 수 있는 기술적인 능력은 갖추고 있어서 실제로 원자력 잠수함을 보유하려고 건조를 준비 중인 게 아닌가 하는 의혹은 계속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만들고 있는 이 잠수함은 일단은 원자력 잠수함이 아닌 재래식 추진 잠수함이라 해요. 자, 디젤 발전기를 가진 잠수함과, 자, 발전기로 돌아가는 잠수함과 또 그러지 않은 원자력 잠수함은 원자로를 돌려서 이 발전의 에너지, 그러니까 터빈을 돌리는 에너지를 넣죠. 그런데 디젤 잠수함은 디젤 엔진을 돌려서 얻는 겁니다. 자, 그래서 북한이 지금 이 잠수함을 만든 다음에 핵추진 잠수함도 급속도로 만들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자, 북한의 이 3,000톤급 잠수함은 지금 한국이 가지고 있는 최신의 3,000톤급 잠수함인 도산 안창호함과 유사하다고 하고요. 자, 그래서 북한이 이걸 가지게 되면 실제로 저 3,000톤급 잠수함에는 SLBM을 3발을 탑재하게 될 거다. 자, 그런데 북한은 SLBM 발사에 2016년 8월에 성공을 했고, 그때 그걸 북극성 1호라 했습니다. 고체 연료로요. 자, 그런데 그때 북한은 북극성 1호를 바로 수직으로 쌓아 올렸습니다. 고각 발사요. 북한은 그때 SLBM 북극성 1호를 고각 발사로 500km를 날아가서 그걸 갖다가 정상적인 각도로 쌓았을 때는 1,500에서 2,000을 날아갈 거라고 이렇게 짐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소련이 지금 이런 3,000톤급 규모의 골프급 잠수함으로 함교에, 즉 잠수함 위에다가 이 3발의 미사일을 탑재하는 일이 있었는데, 이번에 북한이 그런 형태로 지금 이 SLBM을 탑재할 걸로 보이고요. 북극성 1호의 사거리인 1,500에서 2,000보다도 사거리가 더 긴 미사일을 만들었다. 그래서 아마 지금 북한의 SLBM은 한 2,500km를 날아갈 거라고 본다. 그러면 이 북한이 멀리 떨어진 해역에서 미 본토나 하와이를 때릴 수 있는 겁니다. 자, 북한의 신형 잠수함은 연료나 이런 재보급 없이 하와이 인근은 물론 본토에서 한 2,000km 떨어진 데까지 갔다가 미사일을 쏘고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럼 뭐 며칠 만에 한 번은 그래도 올라와야 된다며 이렇게 하지만은 밤에 몰래 잠깐 올라가서 몇 시간 있을 때 그 망망대해 바다에서 그걸 어떻게 잠수함의 잔망경을, 잠수함의 꼭대기를 이렇게 찾아낼 수 있을 건가?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보통 3대 전략
핵전력이라고 부르는 것이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ICBM, 또 하나는 SLBM, 그리고 다른 하나는 전략 폭격기인데, 자, 전략 폭격기는 미국의 B-50이라든지 B-1B 같은 걸 전략 폭격기라고 하죠. 즉 핵을 탑재해서 날아가서 쏠 수 있는 폭격기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핵을 쏠 수 있는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어떻게요? 육지에서 ICBM, 바다에서 SLBM, 공중에서 비행기로 싣고 가서 전략 폭격기입니다. 그런데 북한은 이 세 가지 중에서 지금 육지와 바다에서 하는 두 가지 핵 전략을 이렇게 가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북한이 미국하고 협상을 할 때 또 다른 협상 카드. 미국이 실컷 북한에 지금 핵이나 미사일 공장이나 기지를 없애라고 하고 그걸 했다 하더라도 이제 북한이 SLBM을 잠수함을 갖고 다니고 있으면 그때는 답이 없어요. 또 이게 한 발을 싣는 거하고 세 발을 싣는 게 차이가 있는 게 한 발을 쏘면 2000km라도 이렇게 요격이 좀 될 수 있는데 동시에 세 발을 쐈을 때 과연 그 세 발을 다 요격할 수 있느냐. 그 세 발 중에 한 발이라도 핵을 탑재해서 미국 땅에 떨어지고 나면 그 뒤에 벌어질 일이 보통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북한이 왜 그러면 이걸 공개했느냐. 지금 이 타이밍에. 북한이 이걸 이 타이밍에 공개한 거는 몇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은 이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을 앞두고 SLBM 잠수함 카드로 몸값을 올려가지고 이제 미국하고 협상을 유리하게 하겠다. 즉 핵동결 차원에서 마무리 짓겠다라는 의지를 지금 북한이 실력으로 보이다. 그래서 북한이 시간을 연말까지 끌고 있다. 그럼 연말까지 끄는 동안에 이 잠수함이 다 완공되고 지금 보니까 얼추 다 지어가는 것 같아요. 자, 이 잠수함이 완공이 되어서 이제 바다에 띄워놓고 김정은은 SLBM 발사를 갖다가 성공시키고 그런 다음에 미국하고 또 협상을 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더 유리한 조건에서 많은 걸 얻어내고 적당히 핵동결로 끝내겠다는 걸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자, 북한이 지난번에 뗏목등에서 SLBM 발사 실험을 했을 때 콜드 런치라고 부르는 부분을 이렇게 성공했느냐. 이거는 뭔가 하면 SLBM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발사관에서 이 고온 압축 공기 가스를 미사일을 물 밖으로 사출, 즉 내보낼 수 있도록 쏘면서 물 밑에서 올라가는 이 기술입니다. 보통 그 반대인 한 런치보다 이 콜드 런치는 가스로 일단 물 밖으로 올리고 그리고 미사일 자세를 갖다가 다시 잡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미사일 추진체를 점화시켜서 일단 밖으로 올려서 점화하는 부분, 이거는 정확성이 훨씬 더 세진다는 거죠. 그래서 SLBM의 핵심 기술이 콜드 론치인데 이 콜드 론치를 북한이 완성했느냐. 자, 그런데 북한의 현재 주장대로라면 이 콜드 론치가 완벽하게 이렇게 됐다. 제가 한 2, 3년 전부터 이 뉴스 브리핑에서 북한이 지금 잠수함, 대형 잠수함을 만들고 있다. 안 만들면 바보다. 나라도 만들겠다. 그랬는데 이제 드디어 공개가 되고 있는 겁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번에 공개한 신형 잠수함이 완벽하게 작동한다면 한국과 일본의 미사일 방어 체계를 위협할 수 있다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전 실험을 하기 전에 완성도를 지금 우리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알기는 어렵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자, 미국으로서는 몰래 미국까지 다가가서 쏘는 부분이 있겠지만 한국하고 일본의 문제는 지금 사드가 북쪽으로 보고 있고 일본도 지금 여러 가지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 다 북쪽을 향해서 있는데 몰래 북한 미사일이 남해로 와서 등 뒤에서 쏘면 사드가 그걸 발견해서 대처하기는 거의 불가능할 거라고 보고요. 만약에 이 북한의 잠수함이 일본에 이제 밑으로 내려와서 등 뒤에서 일본을 향해서 쏘면 모든 일본의 미사일 레이더나 요격 시스템이 저쪽을 향하고 있는데 뒤쪽에서 일본을 쏘게 되면 일본도 지금 어려워지는 상황이 될 것이다는 겁니다.
일단 미국은 북한의 신형 잠수함이 3개의 탄도미사일 SLBM을 이렇게 탑재가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소련의 골프급 이 재래식 잠수함을 모델로 만드는 걸로 보이는데, 그런데 미국은 원거리가 아닌 한반도 인근 지역에서 활동하도록 설계된 걸로 보이며, 배치된다면 탐지가 어렵고 기습이 용이해 한일의 지상 요격 중심 미사일 방어 체계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이 미국한테 위협이 된다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북한이 기고만장해질 거니까 한일을 위한 거다. 미국을 위한 용도는 아니다라고 말을 하지만은, 그런데 이게 별 크게 의미가 있겠느냐? 미국도 위험하지요. 자, 그래서 미국의 이 전문가들은 이 북한이 이런 새로운 미사일 사드 탐지 이 체제 시스템 밖에서 쏘거나 후방에서 쏘게 되면 답이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런 상황에서 북한은 기고만장해져서 트럼프를 이제 유리한 입장에서 협상으로 불러들일 걸로 보이는데요. 자, 폼페이오가 최근에 북한이 비핵화를 실행하면 불가침 확약을 해주겠다라는 그냥 하나만한 소리를 했습니다. 자, 북한이 이 불가침 확약을 믿고 미국과 이걸 하겠어요? 저는 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거는 기본이다. 너가 우리한테 쳐들어올 수 있겠냐? 북한은 그렇게 생각을 할 거라고 봅니다. 지금 한국에 와 있는 볼턴이요. 오늘 정의용, 강경화, 정경두를 만나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에 참가해라. 또 소지마, 그러니까 한일 군사보호협정에서 지금 여당 의원 일부가 이걸 파기를 검토하자라는 황당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회 외통위 비공개 회의에서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외교장관이라는 강경화는 미국과의 관계를 보면서 대응하겠다고, 말도 꺼내지 말아야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논의들을 지금 해 나갈 거라고 보고 있고, 자, 호르무즈 해협 파견도 지금 요구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마크 에스퍼 미 국무장관 내정자도 8월 초에 한국과 일본을 이렇게 방문할 거라고 또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 와중에 지금 미국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볼턴을 교체하겠다. 자, 외국에 자기 신복을 내보내놓고 지금 협상하고 있는데 지금 볼턴을 바꾼다라는 이야기까지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볼턴을 바꾼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후임자까지도 거론되고 있다라는 것은 트럼프가 볼턴에 대해 너덜머리를 내고 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지금 갈 때까지 갔다. 그래서 볼턴이 자꾸 북한 문제에 강경하게 이야기하는 것도 지금 그 원인 중에 하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걸 본다 하면 결국은 이 볼턴 부분이 이렇게 흔들리면서 트럼프가 좀 더 북한에게 좀 유화적인 어떤 태도를 취하려고 그러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도 지금 나오고 있어요. 자, 한국신문에는 어제 일본이 왜 우리 이 땅 문제를 가지고 너네들이 그러느냐라고 억지 주장을 했지만은 이 러시아와 중국에 대해서 비판은 세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들은 한국 언론이 빼고 왜 우리 영토에서 이러는가라고 말한 부분만을 부각시켰는데요. 지금 한국이 왜 신을 갖다가 제대로 보도하고 있는가는 제가 볼 때 의문입니다. 자, 요약하자면 SLBM 발사는 지금 전체 시스템을 완전히 뒤집고 있는 새로운 카드를 들이밀은 걸로 보이고요. 볼턴 등 미국의 강경파가 후퇴하고 나면 좀 더 유리한 입장에서 이 협상을 끌고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